지급한 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경영 성과급을 받은 상시 근로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원의 김회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세액 혜택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엄청 길죠? 이름이 이렇게 길다는 것은 이런 혜택도 주고 저런 혜택도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을 둘로 나눠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그리고 근로소득세 세액 감면, 이렇게 두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면 지급한 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과급은 반드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직전 연도 대비 직원 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유지되거나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각각의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이 뜻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과를 공유하는 약정을 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이 세법에도 있고 저 세법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법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회사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 업종 등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데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거고요. 일정 규모 이하이면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과 공유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 확인을 받지 않으면 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블로그에도 꼭 확인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확인서를 받으면 뭔가 검증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좀 편할 거예요. 둘째,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급여를 이제 지급하고 이제 받다 보면 급여의 기속일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기속인데 월급은 다음 달에 나가는 경우도 있죠. 2025년 1월에 이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아직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니까요. 성과급이 아직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과급은 회사가 직원들과 사전에 약정한 경영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 약정입니다. 법에는 사전 약정의 정의를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약정을 급조해서 주는 것은 안 된다, 미리 약정을 해놔라, 이런 뜻이죠. 또 경영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니까 직원 공통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직원 예쁘다고 성과급을 더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공통된 약정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고 줘야 되는 것이죠. 셋째, 직전 연도와 대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줄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었는데 2024년 상시 근로자 수가 9명으로 줄어들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상시 근로자가 무엇이냐? 여기에 해당되는 상시 근로자가 아닌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사람, 고소득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님, 세대주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회사의 임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근로계약자들. 근데 예외도 있어요.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갱신을 해가지고 1년 이상 일하게 됐다 하면 이분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 법은 내국인을 위한 법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최대한 유지하거나 아니면 늘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를 찾아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이제 판단했을 때 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한 거죠, 성과급을. 그래서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줄었던 거예요. 왜냐면 기본급 기준으로 총급여를 판단한 거예요. 총급여는 이제 상여랑 성과급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기본급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숫자에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숫자가 줄었던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지금까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액 감면인데요. 경영성과급을 받은 상시 근로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와, 50%라고 하니까 엄청 크죠? 사실 전체가 아니라 성과급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개념은 아까 살펴보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혜택들,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이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죠. 요건을 다 갖춰놓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감면을 원하는 직원은 회사한테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날짜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꼭 기한 살펴보시고요. 또 필수적으로 약정서는 준비 당연히 하셔야겠죠. 약정서가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쓰여진 약정서요. 그리고 약정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어야겠죠. 언제 약정이 되었고 언제 실행이 됐는지 이런 게 쓰여져 있어야겠죠. 이제 신청서까지 제출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보자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 10% 세액공제, 직원들도 소득세 50% 감면. 하지만 직원 수가 줄어들면 세액공제 불가. 7천만 원 이상 급여자, 대표, 임원, 그리고 가족들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 네, 이렇게 하면 감이 좀 오시나요? 성과급 지급도 하고 세액 혜택도 생기는 방법 꼭 활용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